25년 전 그림자 세력은 핵 원본키를 손에 넣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모두가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가상국가는 만들어졌다. 국경은 데이터로 대체되었고 권력은 투표가 아닌 접근 권한으로 나뉘었다. 사람들은 국가가 사라질 거라 믿지 않았다. 다만 더 편리한 형태로 바뀔 뿐이라고 생각했다. 국경은 남아있었고 깃발도 여전히 펄럭였다. 하지만 결정은 더 이상 그 안에서 내려지지 않았다. 선택은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고 투표는 있었지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질서라 불렀고 누군가는 진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구조를 멈출 수 있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만약 이 세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25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림자는 국가가 되었고 오프라인 국가들은 점점 그림자에 의존했다. 그때 단 하나의 변수, 핵시설은 확보된 상태였으나 실제 작동에 필요한 유일한 핵카드 원본키는 미확보 상태였다. 원본키를 수령하던 과정에 누구도 계산하지 못한 사고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그 결과 원본키는 25년 동안 바닷속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깨어나려고 한다. 그 진실은 25년 동안 금기가 되어오며 그림자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찾으려 했으며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세계는 그들이 핵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부터 새벽재단의 그림자 8부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백령도의 새벽 바다는 잔잔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면은 다시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태주는 알고 있었다. 바다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의 손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물질 이상의 것이었다. 금이라는 물질이 주는 익숙한 감각과는 사뭇 달랐다. 태주는 그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지금으로서는 이 금괴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따개비가 붙은 표면을 대충 닦아낸 뒤 조심히 파우치에 넣어 점퍼 안가장 안쪽 주머니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날 밤 그는 그 금괴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다음날 태주는 금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루나의 판단을 요청했다. 금괴의 표면은 완전히 매끈했다. 표면에는 레이더 반사와 금속 탐지를 무력화하는 메타물질 기반 분산 코팅이 적용돼 있습니다. 감지 차단 코팅 확인, 일반 레이더 군사용 소나 핵물질 탐지 모두 회피 기능.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거군. 숫자도 문자도 어떤 각인도 없이 각종 원소와 중력만으로 패턴을 배열한 고도화된 방식의 원본키예요. 루나의 말이 끝나자 통신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화면에는 백발이 성성한 드미트리 코발렌코 박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코발렌코입니다. 드디어 금괴를 찾으셨군요. 제가 지금부터 당신께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선택과 세계의 방향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상국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 없는 국가. 아니, 이제 국가를 접근 권한이라고 하죠. 그림자는 30년 전 국가가 아닌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투표도 없고 국경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국가보다 먼저 하나의 전제를 세웠어요. 우리는 핵을 가진 존재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믿는 곳에 스스로 복종합니다. 그렇게 그림자는 국가 위에 국가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의 질서는 깨지고 강대국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그림자 1%만이 세계를 지배하려 했으며 그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어요. 태준이 물었다. 왜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지요? 민주주의는 느리다. 토론하고 의심하고 질문한다. 그림자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효율, 통제, 예측 가능한 인간. 민주주의는 인간을 변수로 둔다. 그림자는 변수를 혐오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로 봅니다. 미라니오는 이 모든 걸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녀는 원본 키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란의 모듈이 루나로 진화해 오면서 그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어요. 숨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숨기는 순간 그건 반드시 빼앗긴다. 그래서 미란은 원본 키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루나와 함께 원본 키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 그림자가 접근 권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완전한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가상국가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상국가가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요. 영토 없는 국가, 법은 코드, 국경은 서버. 드미트리는 설명했다. 플랫폼 위에서 세워지는 질서, 현금도 달러도 필요 없다. 모든 가치는 토큰으로 환산된다. 그리고 그 토큰을 누가 발행하는지가 국가의 본질이다. 음모가 아니고 이미 여러 형태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태주는 그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박할 근거도 없었다. 태주는 천천히 의자를 당기며 그건 국가가 아니야, 기업이지.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다. 기업은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건 법을 만듭니다.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탈국가가 아니라 초국가라는 것을. 국가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 그럼 왜 핵이 필요하지? 태주는 물었다. 그 질문에 드미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을 멈추더니 다른 화면을 불러왔다. 지도였다. 그러나 국경선은 없었고 대신 점선들이 있었다. 데이터 센터, 통신허브, 에너지 시설, 그리고 몇 개의 표식되지 않은 좌표. 그게 뭐지? 드미트리는 조용히 말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험입니다. 태주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애써 참았다. 그러나 드미트리의 표정은 진지했다. 가상국가는 서버와 코드로 지배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군가 플랫폼을 부정하면, 누군가 서버를 차단하면, 누군가 질서를 깨려고 하면 그때 그 모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핵입니다. 태주는 말이 없어졌다. 공개하지 않는 핵, 사용하지 않을 핵, 그러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선택을 봉쇄하는 힘. 그건 무기가 아니라 균형장치였다. 그래서 원본 키가 필요한 거군. 드미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버튼을 누르기 위한 키가 아닙니다. 버튼이 눌러질 수 있는 조건의 원본입니다. 태주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명확히 보였다. 이건 혁명이 아니고 대체도 아니며 고착이다.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것. 드미트리는 말을 이었다. 새벽재단은 현물을 중시하고 지금의 현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세력인 그림자는 그는 잠시 멈췄다. 질서를 영구화하려고 합니다. 그림자는 기득권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1%의 기득권이다. 그들은 국가도 시장도 민주주의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코드로 만들어진 질서를 원한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기회라는 이름으로. 드미트리는 부정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입구를 누가 설계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늘 말했었다. 번역이란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의도를 옮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의도는 언제나 숨겨진다고. 그녀는 그 숨겨진 의도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로부터 제거되었다. 태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드미트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금괴를 가진 날로부터 연결자가 됩니다. 이미 그 다음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금괴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원본키를 공개한다는 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이미 전쟁은 시작돼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이죠. 드미트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루나가 조용히 반응했다.
전쟁 확률 87.4%. 그러나 은폐 지속 시 그림자 단일 주권 완성 확률 92.1%.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미란의 마지막 표정이 스쳤다.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 숨지 않았던 이유, 외면하지 않은 이유, 미란이 이 시점에 금괴를 찾게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였어. 그림자, 세력은 왜 원본키를 무력화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루나가 대답했다. 그림자는 원본키를 찾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뜻이야? 접근 권한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원본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협조했고 기업은 데이터를 넘겼으며 사람들은 의심 대신 편리함을 선택했죠. 사람은 자유보다 편리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루나의 목소리는 차갑도록 정확했다. 그림자는 그 본성을 이용했습니다. 태주는 문득 깨달았다. 그럼 그림자는 폭군이 아니네. 루나는 대답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지? 운영자입니다.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드미트리는 계속 이어 설명했다. 총도 군대도 쿠데타도 아닌 업데이트로 지배하는 존재. 법은 코드로 대체됩니다. 판결은 알고리즘이 수행합니다. 저항은 시스템 오류로 분류됩니다. 민주주의는 질문을 허용하지만 그림자의 세계는 질문 자체를 제거한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내가 원본키를 공개하는 순간 드미트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늘 자신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공식적인 새벽 재단을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냈어요. 하지만 원본키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드미트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루나가 급히 화면을 바꿨다. 이상 접근 감지, 다중 위성 링크 간섭, 청월 네트워크 활성화. 태준의 시선이 굳어졌다. 벌써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림자는 태준이 바다에서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5년 동안 찾지 못한 원본키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의 균형은 흔들리고 있었다. 루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미라는 이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원본키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루나는 파일을 하나 띄웠다. LUNAPROTO. 미라는 원본키가 공개되는 순간 세상이 두 편으로 갈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장치를 남겼어요. 원본키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네, 당신이 공개해야 할 것은 금괴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택권입니다. 미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멀리 새벽빛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25년 동안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도 가장 먼저 사냥당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태준은 아직 몰랐다. 그가 세상에 공개하려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라는 사실을. 태준은 모니터에 떠오른 지도를 바라보았다. 국경선은 희미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플랫폼 레이어였다. 금융, 통신, 물류, 의료, 에너지, 모든 핵심 인프라는 이미 하나의 가상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가상국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루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국가라는 단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나는 화면을 전환했다. 국가라는 단어 대신 그림자는 이런 말을 사용했다. 플랫폼 글로벌, 표준 통합 프로토콜 최적화. 사람은 총보다 편리함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태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거군. 정확합니다. 민주주의는 느리고 의견이 갈리고 결론이 늦어진다. 하지만
그림자가 원하는 건 속도와 통제였다. 질문은 지연을 만들고 토론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들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말하겠지. 루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림자는 최적화된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투표는 있다. 그러나 선택지는 제한된다. 자유는 있다. 그러나 추천 알고리즘 안에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경로를 따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였다. 태주는 다시 금괴를 바라봤다. 그럼 이 원본키는 뭐지? 루나는 답했다. 가상국가의 주권 인증 장치입니다. 군대도 영토도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증명해야 할 것. 강제력. 그림자는 이 원본키를 통해 모든 국가에게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림자의 세계는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그림자 세력은 불안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루나는 명확하게 답했다. 원본키는 결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무기입니다. 그림자는 그 균형 위에서 가상국가를 조용히 키워왔다.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럼 미라는 왜 이걸 깨려 한 거지? 루나는 천천히 말했다. 미라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편리함, 자동화, 추천, 땡.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너무 빨리 익숙해집니다. 미라는 그 지점을 위험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모듈은 원본키를 파괴하지도 독점하지도 않으려 했고 존재를 드러내야만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림자의 권력은 완벽할 수 없게 되니까요. 미라는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항상 정의에 서왔고 제일 믿을만 했으니까요.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그냥 전직 요원일 뿐이야. 아니요. 당신은 그림자에 속하지 않는 마지막 내부자입니다. 태주는 국가도 플랫폼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인간이었다.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다. 외부 신호 급증. 다중 노드 활성 루나의 화면에 익명 채널 하나가 떠올랐다. 음성 변조. 얼굴 없음. 그림자 세력이었다. 25년을 기다렸다. 태주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선택은 존중한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만든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원본키는 내가 쥐고 있어도 된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다만 공개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바로 이어 화면이 꺼졌다. 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25년의 거짓과 다가올 선택이 겹쳐 있었다. 루나가 말했다. 미라는 당신이 선택할 거라 믿었습니다. 태주는 금괴를 다시 쥐었다. 그럼 세상이 보게 해야지. 이날 태주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선택이 세계를 구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통치의 문을 열게 될지를. 8부의 줄거리 요약. 금괴는 메타물질로 코팅되어 있어서 레이더와 금속 탐지에서 회피할 수 있고 아무도 25년간 못 찾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코발렌코 박사가 등장해 가상 국가와 그림자에 대해 설명하며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이야기해. 그림자는 사람들이 힘을 믿게 하여 통제하려 하고 원본키를 찾는 미란의 이야기를 통해 전환점이 잡혀 드미트리가 설명한 가상 국가와 그것의 본질은 기업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초국가라는 점을 태준이 깨닫게 돼. 핵은 무기가 아니라 균형 장치로서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존재만으로 모든 선택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원본키의 의미가 드러나 주인공 태주는 그림자 세력과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보여주는 통제 방식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해. 루나의 설명을 통해 태주는 그림자가 사실 폭군이 아닌 운영자이며 그들이 시스템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돼. 미란이 남긴 장치를 통해 원본키 공개 전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태주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하게 돼. 태주는 가상국가의 개념과 그림자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사람들이 선택의 탈피와 편리함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나는 그림자가 주장하는 최적화된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자유와 선택을 느끼지만 제한된 경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미라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흐름을 우려하고, 이를 깨기 위해 태준을 필요로 했다고 설명하며 사건이 전개된다. 태준은 그림자에 속하지 않는 마지막 내부자로서 자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